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우입니다. 요즘 날도 추운데 삭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삭발을 하고 삼보 일배에 나섰죠. 이에 맞서서 어버이연합이 오늘 저녁 삭발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삭발은 귀중한 머리카락을 자름으로써 분노를 표출하면서 자신의 뜻 혹은 집단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표현의 방법으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물론 고3 수험생들도 삭발을 하면서 공부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도 합니다. 정치인들 가장 강력한 저항 방법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삭발이나 단식 혹은 보이콧 선언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느끼면서 지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국민들이 냉랭하다면 왜 그런가부터 꼼꼼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로 시작합니다. 오늘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민주당이 지난 대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서 규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과 정의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야권의 특검 제안 적절합니까?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야권의 특검 제안 적절합니까? 입니다. yes 또는 no라고 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보내주시면 방송이 끝날 무렵에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YTN 라디오 앱이죠. yes, YES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두 분을 뽑아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누몽드 드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1월 8일 금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열죠. 지섭씨, 맛있는 김장 준비 됐죠? 절이고 무치고 김치 한입. 첫맛은 내가, 깊은 맛은 김치가. 뽀뽀로 답해주고픈 김치 한입. 첫맛은 내가, 깊은 맛은 김치가. 푸푸푸푸푸 위메프. 바람 분다 신상 자켓 싸게 사고프다 위메프. 세이카야시 우리 자기 최신 디카 사고프다 위메프. 무료 배송 5% 적립 200% 최저가 보상까지. 이승기 이서진도 쇼핑은 위메프.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친절한 수현 씨의 까칠한 뉴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국회 의사 일정에 대해서 보이콧을 선언했어요? 그렇습니다. 위태롭게 움직이던 국회가 결국 멈춰섰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수사를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오늘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보이콧했습니다. 이 때문에요. 오늘 예정됐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법제사법위 전체 회의 등 전 일정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반면에 새누리당도 민주당의 행보를 비판하면서 여당 단독의 국회 운영도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여야 간 가파른 대치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언제 보이콧을 풀지 아직은 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장기 파행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최근에 수사팀장이 배제되는 등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도 상당히 좀 불안하고 또 정상회담 대화로 관련해서도 편파 수사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은 특별검사제 카드를 오늘 꺼내 들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제1야당 대선 후보는 참고인 신분임에도 공개 소환해서 조사를 했던 검찰이 불법으로 유출된 정상회담 대화록을 낭독한 당사자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서면 조사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극도의 편파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별 특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결국은 특검 이후에 예산심의 이런 것들을 하면 좀 더 효과적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현주 대변인이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특검 제안에 대해서 당의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민주당이 불과 며칠 만에 입장을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의 느닷없는 특검 주장은 부적절한 야권 연대를 위한 신호탄이자 정쟁에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수사 형평성 논란에 휩싸인 새누리당의 김무성 의원, 검찰이 결국 소환하나 보죠? 그렇습니다. 어떤 편파 수사라는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아니면 서면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걸 살짝 감추고 있다가 들킨 게 뜨끔해서인지 아무튼 다음 주부터 새누리당 의원들을 차례로 소환할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김무상 의원 그리고 정문원 의원은요. 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한 혐의로 의혹으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요.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상회담 회의록에 있는 일부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법률에 따라 접근하기 어려운 회의록이 실제 불법적으로 유출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요. 이명박 정부 당시에 청와대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당시 국정원에 보관 중이었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전문 대출 형식으로 열람했다. 이런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검찰이 매우 바쁜데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대선 개입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요. 오늘 오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카페24 호스팅 센터에 수사진을 투입해서 전공로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전공로 홈페이지 접속 기록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게시물들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건데요. 전공로 측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 해당 글들은 당시에 익명의 사람들이 올린 것이고 또 전공로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라면서 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민주당과의 협약문 게재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선관위로부터 확답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서 여야 반응은 정확하게 엇갈렸는데요. 새누리당은 의혹이 있으니까 당연한 수사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민주당은 전형적인 권력 주문형 정치 기획 수사라면서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의 유럽 순방 문제 좀 짚어보죠.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동행한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 근데 김진태 의원의 발언이 왜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의 첫 순방국이었죠. 프랑스 파리에서 지난 2일 이른바 부정선거 항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 순방에 동행하고 있는 김진태 의원이요.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번에 파리에서 시위한 사람들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겠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체증 사진 등 관련 증거를 법무부를 시켜서 헌재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권력을 쥐고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런 오만한 생각이 아니라면 국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협박을 할 수 있는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비난 여론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은 가질 수 있으면 법무부를 시킨다. 이런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오늘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대검찰청 항의 방문에 나섰는데요.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포괄적인 특검을 요구하고 나서서 당분간은 민주당의 강경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민주당의 전략홍보본부장인 민병두 의원 연결해서 과연 어떤지 직접 의견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회 국감 포스트 국감까지 조금 진행되다가 전면 보이콧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 것이죠. 뭐죠? 지난 대선 때 남북대화 회의록을 갖다 불법 유출하고 공개하고 대선 때 활용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고발한 김무성, 권영세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서면 조사로 마무리하려고 했고 네. 또 그 사실조차 갖다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의 수사 의지
네. 검찰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실 검찰에 대한 전면 불신을 선언하고 네. 결국은 특검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 일단 오늘 이 특검이 필요하다는 네. 그 국민적인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네. 아마 두세 개 상임위에서 예. 소위가 예정돼 있었는데 예. 그걸 일단 잠정 중단하고 네.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었습니다. 네. 잠정 중단했다는 것은 상황이 반전되면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일단 잠정 중단했다는 것이죠. 오늘. 네. 그러니까 오늘 총리가 새 예산안 발행을 하겠다고 예방을 하겠다고 했는데 네, 받지 않았죠.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대체 102개 법안을 갖다 통과시켜달라고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예. 그 102개 법안을 야당에 제출한 일도 없고 네. 102개 법안 리스트를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고 네. 또 심지어 이래저래 알아봤더니 그중에 45개 법안은 국회에 아직 상정되지도 않았고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총리의 예방을 갖다 꼭 받아야 되느냐 하는 내부의 회의가 있었던 차에 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안 계신 동안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께서 이렇게 사안이 중단하게 됐을 때 어떤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네. 특검 소용 문제랄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총리의 예방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했던 네. 것이죠. 지금 문제를 제기했던 새누리당의 김무성 의원은 야당의 수사 형평성 문제 제기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말했네요. 그래서 그게 또 허위 사실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분 말씀에 따르면 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도 서면 조사를 갖다 하려고 했는데 문재인 후보가 직접 출두하겠다 네. 이랬다는 거예요. 예. 보도에 따르면. 그런데 문재인 후보 측에 확인해 봤더니 예. 서면 조사를 갖다가 그쪽에서 하겠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서면 질문서를 보낸 적도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당연히 네. 참고인 신분에 불과한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는 예. 소환 조사를 하고 네. 우리가 볼 때 범죄자인 김무성, 권영세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로 마무리하려고 했다. 그건 면죄부 수사라고 보는 것이죠. 누가 네. 봐도. 네. 오늘 대검찰청 항의 방문하셨죠? 네. 검찰 반응이 뭐예요? 검찰 반응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수사하겠다 하는 건데 이미 신뢰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이죠. 이런 거예요. 지금 네. 대선 이후에 제기된 많은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새로 제기된 것도 있잖아요. 그 네. 국가보훈처 등의 어떤 그 관건 선거라고 하는 것도 있고, 네. 또 미수사가 되고 있는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예.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떤 사건은 공안 1팀, 어떤 사건은 또 무슨 팀 배당하면 네. 여야 간에 끊임없이 공평성 시비가 공정성 수사의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이것을 갖다가 이제 대선도 일주일 다가오는데 네. 다 묶어서 해결하고 가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다 묶어서 지금 원샷 특검을 하자, 예. 포괄 특검을 하자. 네. 이게 하나인 거고 또 하나는 이런 이 공무원들의 또 정보기관의 군의 관건 선거 이런 것을 제발 방지할 수 있는 방지책을 만들자. 그래서 국정원 개혁 특위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남마처럼 꼬였던 전국을 오늘 이제 일괄 타결 해법을 갖다 제시한 겁니다. 양특으로. 네. 그 특검과 원샷 특검과 그 포괄 특검과 특위, 국정원 네. 개혁 특위 양특으로 해결하자고 어떻게 보면 일괄 타결 해법을 제시한 것이죠. 네. 야권 연대의 기폭제가 될까요? 그건 야권 연대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동안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1년 가까이 끌고 있는 포스트 대선 정국을 마무리하자. 네. 그 다음에 예산 문제랄지 법안 문제랄지 네. 민생 문제를 갖고 우리가 얘기를 제발 하도록 하자. 네. 전세값은 유례 없이 아파트 전세값이 지금 63주째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네. 2년 만에 보통 서민들이 아주 부유층 전세값은 별도로 치더라도요. 네. 보통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씩 인상이 되는데 네.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네. 대통령이 좀 제발 결단을 해라. 우리가 양특으로 이제 문제를 압축해서 제시를 했으니까 예. 내일 귀국하시나요? 귀국하시는 네. 대로 제발 좀 대통령이 답을 해라.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떤 여백을 안 주면 예. 새누리당이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까 대통령한테 이제 촉구를 한 것이죠. 특검 도입 문제하고 예산안, 법안 이런 걸 연계 처리하겠다는 뜻인가요? 저는 연계하겠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고요. 네.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다룹니다. 법안은 법안대로 다뤄요. 네. 가령 법안 같은 경우는 저쪽에서 얘기하는 법안이 있고요. 저희가 볼 때는 대개 뭐 크루즈법이나 호텔법이나 이런 것들은 딱 그게 네. 특정 재벌들한테 그 맞춤형 입법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건 이것이 과연 진짜 경제 활성화법이냐, 경제 양극화법 아니냐 하는 생각이 네. 들고 이번에 알겠습니다. 동양 사태에 5만 명 피해자가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금융과 산업의 분리, 이른바 금산분리죠. 네. 혹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랄지, 네. 순환 출자 금지랄지 이런 것들이 되면은 네, FTX 웅진, 동향 같은 걸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민생 경제 안정화법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건 그것도 다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법안이 더 좋으냐, 예. 어느 예산안이 더 좋으냐, 그건 그것도 다루는데, 네. 요거는 양특으로 아까 말씀드린 특검과 특위로 예. 이걸 좀 해법을 찾자 하는 것이죠. 안철수 의원이 주장했던 특검 민주당이 전폭주로 수용한 모습 아닙니까?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뭐 네. 누가 먼저 제안했냐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그거는 이제 지난 한 8, 9월부터 네. 특검은 여러 차례 얘기를 해온 것이죠. 예. 그리고 다시 그것도 묶어서 언제 또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얘기할 것이냐 하는 거는 이제 네. 국정감사 끝난 직후에 할 거냐. 예. 그때는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안 계시단 말이죠. 네. 부재 중에 없는 상대방을 향해서 얘기한 건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이번 주말이나 할까, 혹은 또 그다음에 시기를 봤다는 거네요. 대정부 네. 증명 할 때 할까 그 시기를 고르고 있다가 네. 마침 김무성 권영세에 대한 봐주기 네. 수사라고 하는 사건이 터지면서 예. 이건 국민들한테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특검 예. 도입이 필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계기성을 보고서 이제 오늘 제안하게 된 것이죠. 네. 한편에서는요, 검찰 수사가 다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도 없는데 이렇게 특검 카드를 꺼낸 것이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정원의 댓글 사건 같은 경우 지금 트위터하고 일반 댓글은 수사를 했는데, 이제 포탈 제일 큰 거죠.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팀장을 찍어내게 한다면 더 이상 진정이 안 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대화록 유출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서울중앙지검 2차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무죄를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고, 서울 네. 또 중앙지검장은 야당 도와줄 일 있냐, 뭐 이런 어떤 태도를 가지신 분들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서면 조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다음에 국가보훈처 문제는 지금 벌써 언론에 몇 개월째 지금 폭로가 되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 수사를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이다. 특검으로 넘어가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낸 것이죠. 예. 검찰이 지금 민주당이 압박해서 그렇습니까? 새누리당이 김무성, 정문원, 뭐 서상기 의원을 차례로 소환 조사하겠다, 뭐 이렇게 또 밝혔어요. 그렇죠. 정당성도 없는 짓이었고 놀란 거죠.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침에 네. 포괄특검, 원샷 특검을 얘기하고 항의 방문을 얘기하니까 한 1시간 후인가 그런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 발표가. 네. 그러면 소환 조사하면은 거의 푸나요? 이미 봐주기 수사를 하려고 작정한 것을 보이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동안 수순을 보면. 그러니까 이미 신뢰성을 상실한 것이죠. 소환 조사에도 보이콧은 못 푼다는 건가요? 국회 보이콧은 오늘 잠정 중단이라고 아까 표현되지 네. 않습니까? 오늘 소환 조사하면은 월요일부터는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 감사원장, 네네. 또 신민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에 대한 네.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잠정 중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항의의 어떤 그 표시, 항의의 표현을 네.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인 네. 것이죠. 당내에 혹시 반대하는 분들 없습니까? 너무 투쟁일변도다, 뭐 이런 갈등 없습니까? 그거는 이 야당으로서는 네.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켜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야당은 그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민주주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한 번은 이런저런 어려움을 감내하고서라도 한 번은 꼭 통과하고 경과하고 예. 마무리돼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인사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참여하시고요. 네, 그 인사청문회는 특히 굉장히 중요한 직책 아닙니까?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은 5대 권력기관 중에 두 군데 수장이고, 또 앞으로 검찰총장이 정말 중립성을 갖다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검증을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고요. 감사원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감사원이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의 부속기관처럼 되었고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죠. 네. 혹시 여권에서 단독 국회를 한다면 뭐 단독 국회 불사, 포괄적 특검 안 받아도 하겠다 뭐 이런 입장도 새누리당 쪽에서 뭐 솔솔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법적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죠. 뭐 단독 국회는 불가능하죠. 모든 국회 의사 일정은 여야 간에 간사 간에 합의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그 합의가 안 되면 열 수가 없습니다. 네. 천재지변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네. 단독으로 집권 상정하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민주당이 제안한 포괄적 특검 새누리당이 받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이제 안 받을 명분이 없어진 것이죠. 아, 명분이 없다. 왜냐하면 검찰에 네. 검은 속내가 다 드러났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이었습니다.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노후 준비와 골드바의 행운을 동시에 해피에이지 100 이벤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 제한 없는 현대에이블 신연금 저축펀드에 가입하고 상품권과 골드바의 행운을 잡아라.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네, 뉴스 정면 승부 예스 오 노.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야권의 특검 제안 적절합니까? 입니다. 7919님은요. 당파 싸움으로 결론 안 나는 싸움 이제 그만하고 제발 민생을 위하여 일 좀 해주십시오. 모든 대선 사건들은 특검에 맡기고요. 저는 예스입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네요. 0555님은요. 노 해도 너무하네요. 언제까지 이럴 건지 저는 어떤 당도 아닙니다. 갑갑하네요. 합의에 한 해결이 시급하네요. 짜증납니다. 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예스 또는 노라고 답붙여서 답하시고 또 의견도 덧붙여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체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그리고 YTN 라디오 앱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배우 정준호 씨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커서 이렇게 사랑의 밥차라는 또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토요일마다 점심 식사를 대접해드리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마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마음, 이게 화합의 첫걸음이 아닐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죠. 야권의 특검 제안 적절합니까? Yes or No로 여러분의 의견을 덧붙여서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Yes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세계인의 교양지 느몽드 디플로마티크 구독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정면 승부, 정면 인터뷰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은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가스비 잡는 신구 이순재입니다. 내가 시골 산다고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지? 4주만 살아봐. 여기도 가스대. 가스비 엄청 걱정해. 그까짓까지 귀뚜라미를 잡아. 1번 태워잡고 거꾸로 태워잡고. 보일러는 귀뚜라미. 니들이 보일러를 알아?
딱딱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융합이란 뭘까요? 퓨전? 컨버전스? 1+1? 전기, 전자, 화학, IT, 신소재로 첨단 산업이 만나 자동차가 된다는 사실. 융합.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네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이쁜이 꽃분이 체육과 함께하는 공부하고 공연 가는 금요시사 퀴즈. 최근 김관진 국방장관이 오늘의 정답인 이 부서의 고강도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군대 내의 이 부서는요, 군사와 방위 산업의 기밀 유출 방지, 그리고 간첩 색출과 테러 방지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곳인데요. 이 부서는 어디일까요? 세 글자입니다. 보기를 드릴게요. 1번 보안사, 2번 통신사, 3번 기무사, 4번 살모사. 정답을 아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영화 티켓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20상을 선정을 해서요, 11월 28일 개봉하는 음악 다큐멘터리 영화 안녕 오케스트라 시사회 티켓을 드립니다. 오는 13일 수요일 저녁 8시 대한극장입니다. 음악 다큐멘터리 영화 안녕 오케스트라는 음악을 통해 변화되는 아이들의 모습을 따뜻하고 감동적으로 그려낸 작품인데요. 외모도 성격도 다른 24명의 아이들이 세계적인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과 만나 오케스트라 첫 무대에 서기까지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많은 관객 앞에 서게 된 용재 오닐과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들려주는 음악은 과연 어떤 색깔일지 기대가 되시죠? 한국 최초로 국제 에미상 본선 진출작이며 지난 부산영화제 최고의 화제작이기도 합니다. 안녕 오케스트라는 오는 11월 28일 개봉합니다. 네, 매주 금요일 퀴즈와 함께 공연 선물 주시는 분, 저는 늘 이분을 산타클로스라고 부르는데요. 이쁜이 꽃분이 가수 최욱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가 수능이었는데 네. 최욱 씨도 수능 치러본 경험 있으세요? 아, 그럼요. 아, 그렇습니까? 아주 대학 나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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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저는 아직도 후회가 돼요. 네. 가진 거에 비해서 너무 성적이 잘 나와서 네. 대학 간 거를 후회합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예. 청취자분 가운데 젊은 분들이 그럼 뭔 소리냐? 아니, 왜냐하면 이제 제가 지금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방송에는 도움이 안 돼요. 제가 화학과를 나왔는데 네. 진작에 제 진로를 다른 데로 선정을 했어야 되는데 네. 조금 그 부분이 아쉬워요. 네. 네. 혹시 수험생 여러분 또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바로 이런 부분 좀 더 염두에 둬야 되겠네요. 네, 이제 수험 준비하느라 고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늘 제가 잠시 후에 또 이제 기부 콘서트를 엽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죠? 그래요? 이런 거는 네. 묻기 전에 좀 물어주셔야 보기가 좋은데. 네. 기부 콘서트. 네네. 기부예요. 네. 저는 10원도 안 받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관람은 어떻습니까? 무료입니까? 수능을 본 우리 학생분들, 네. 학부모분들, 예. 그리고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 예. 누구나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무료예요. 네, 길거리 사나요? 길거리 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문제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최근에 김관진 국방장관이 오늘의 정답은 이 부서의 고강도 개혁을 주문을 했었지요. 군대 내 이 부서는 군사와 방위 산업의 기밀 유출 방지, 간첩 색출과 테러 방지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곳인데 세 글자죠. 이 부서의 이름은 무엇인지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기 좀 들어주세요. 예, 1번 보안사, 2번 통신사, 3번 기무사, 4번 이 뱀처럼 읽어달라고 작가가 주문했어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 그렇죠. 살모사.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또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요. 오늘은 특별히
영화 티켓을 드립니다. 영화 제목이 뭐예요? 음악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안녕 오케스트라라는 영화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20상을 선정을 해서 많은 분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행운의 티켓을 거머쥘 확률이 높아졌네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영화가 또 만만치 않아요. 네, 제목만 봐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화제작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영화제에서 굉장한 화제를 모았죠. 네, 한 번쯤 가봐서 감동을 느끼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문제, 이 부서의 개혁 왜 자꾸 지적되고 있습니까? 먼저 군 장성 인사에서 이 부서에 장경욱 사령관이요. 취임 6개월 만에 교체가 됐습니다. 새 사령관 취임식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밝힌 내용인데 그동안 이 부서가 음성적으로 수집한 군내 동향을 청와대에 보고하거나 사생활 조사를 통해서 군 인사에 개입하는 관행을 폐지하겠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김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음성적으로 수집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정당한 활동이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능이 위축되거나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뭐 그렇지 않다 이런 내용이죠. 보기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보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번 보안사, 2번 통신사, 3번 기무사, 4번 살모사. 근데 문제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어렵죠. 예. 네, 좀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힌트 주기도 어려운데 네. 일단 선물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음악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안녕 오케스트라는 이세 가장 뛰어난 비올리스트죠. 여성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리처드 용재 오닐의 출연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작품인데 이 용재 오닐은요. 6.25 전쟁 당시 고아가 돼서 미국으로 입양된 어머니와 아일랜드 출신 미국 조부모 밑에서 자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에서 외모도 성격도 다른 24명의 아이들은 세계적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이 누군지 몰라서 낯설어하는 그런 표정도 있거든요. 그거 참 재밌어요. 그런 장면이. 예. 네. 그가 들려주는 비올라 연주에 아이들이 눈가기가 번쩍 뜨이고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네. 중요한 건 힌트입니다. 힌트 드릴까요? 네. 오늘의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해주세요. 네. 너무 어려워요, 질문이. 저도 이제 군 생활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근무하는 군인들은 항상 이렇게 사복을 입고 다녔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부러웠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이제 영화 티켓을 드리지 않습니까? 어릴 적 제가 영화 또 이제 무사가 나오는 영화를 많이 봤던 기억이 있네요. 무사라는 건 이제 군인. 네네. 네. 문인이 아니라 무사. 칼로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영화를 어렸을 때 좀 많이 봤던 그런 기억이 어렴풋이 나네요. 네, 이 부서는 이제 보기와 관련돼서 보면은 군사와 방위 산업의 기밀 유출을 방지하는 거죠. 기밀. 네, 큰 힌트 또 하나 들어갔네요. 네. 보기 다시 한번 줄까요? 1번 보안사, 2번 통신사, 3번 기무사, 4번. 이게 이제 사실 웃음의 포인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좀 배를 잡았으면 좋겠네요. 살모사. 네, 배 잡기가 좀 어려운데. 저는 뱃살이 적어서. 점점 요즘 건조해지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뱃살이 많으신 분들도 있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퀴즈 풀고 공연 보는 금요 시사 퀴즈 뉴스 정면 승부 마치는 시간까지 정답자 공개할 테니까요.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최욱 씨 감사합니다. 네, 제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최욱의 이쁜이 커플이. 어디서 한다고 그랬죠? 오늘 공연이요? 이 콘서트. 동대문 쪽에서 합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회에서 차갑게 매면받던 분들이 소통의 창구로 음악을 택하고 또 그들이 만든 밴드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삶에 대한 뜨거운 열정 하나로 만든 노숙인 밴드인데요. 6인조 봄날 밴드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상태라 모든 게 어설프긴 하지만은 또 매일매일 꼬박 3시간 이상씩을 연습하면서 음악을 통해서 희망을 찾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봄날 밴드의 리더를 맡고 계신 이동진 악장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름이 아주 좋아요. 봄날 밴드. 물론 지금은 가을이지만 아주 따뜻한 느낌이 드는데 밴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봄날 밴드는 홈리스 밴드고요. 네. 네, 어렵고 힘들게 봄날 같은 희망을 가지면서 누구나 봄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예. 또 그런 생각에서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을 누가 줬어요? 이렇게 이름을 잘 줬네요. 네, 저희 멤버 중에 미아 씨라고 있는데 예. 그냥 저녁에 간절한 생각을 많이 갖고 기도하면서 네. 좋은 이름 달라고 기도를 하셨대요. 아. 그러면서 봄날이라는 단어가 네. 떠오르셨다고 그래서 연결이 되고 모두가 좋아하고 즐거운 네. 간절한 기도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네.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갖고 네. 행복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더불어 손을 잡으면서 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네. 저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이 학장님 자체가 어려운데 더불어 살아가면서 다른 분과 손잡고 그들을 돕고 그런 생각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너무 힘들었죠. 너무 힘들고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가 이런 어둡고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없었고 네. 뭐 우울했고 네. 그냥 너무 어두운 곳에 있고 하다 보니까 네. 그냥 한 발자국 빛된 곳에 나오기가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네. 막 이랬거든요. 네. 그렇지만 주위에서 다행히도 한 손을 이렇게 내밀어 주신 분들로 인해서 예. 자그마한 희망을 갖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합니다를 저 가슴속 깊이에서 네.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한 걸음 디뎠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성된 지는 얼마나 됐고 또 어떻게 이렇게 그 6인조 밴드를 구성하게 됐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네. 만들어진 지는 12년도 4월쯤부터 시작을 했고요. 올 4월이요? 네. 네. 작년. 작년에. 올해가 2013년인데. 죄송합니다. 네네. 제가 세월 가는지도 모르네요. 예. 아유. 네. 네, 저도 네. 좀 헷갈립니다. 예. 예, 어느덧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예. 네, 나름대로 조그맣게 시작하신 분들이, 원하시고,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참여해 주셔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신도림의 고리라는 장소에서 네. 연습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이 계시고 매주 화수목 이렇게 시간 되는 대로 네. 저희가 오전에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연습을 나름대로 열심히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네.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밴드면은 실례하지만은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또 거주하시면서 이렇게 연습도 하고 합니까? 거의다가 이제 짧게는 뭐 노숙하시던 분도 계시지만 이제 네. 나름대로 조금씩 모아서 고시원이라든가 아하. 이런 데서 생활하시면서 네. 또 빅이슈라는 네. 이제 판매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잡지가 있죠. 네. 네, 도와주시면서 예. 그 일을 하시면서 네. 희망을 갖고 싶은 음악이다 그러니까 네. 본인들도 너무 기뻐하고 네. 나도 할 수 있나라는 자그마한 불씨가 돼서 네. 네, 참여하시고 모두가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멤버들은 어떻게 선발하고 또 오디션을 보는지 궁금하네요. 네. 처음이라서 많은 분들이 관심만 있으면 네. 참여를 하셨던 상태고요. 네. 네, 그분들 중에서 나름대로 그냥 참여하면서 옆에서 들으면서 행복해 하시고 예. 또 몇 분은 나름대로 기타도 치고 또 신드도 치고 드럼도 이제 모르지만 여하튼 난 좀 즐기고 싶다. 드럼도 네, 해보고 네. 싶고 네. 네, 그래서 꼼짝꼼짝 해보시면서 지금 현재 장단에 맞춰서 서로가 그냥 즐겁게 음악을 하면서 맞춰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그런 악기들은 어디서 구했고 또 어디서 연습을 하는지요? 네, 신도림 고리라는 옆 그 안에 연습실을 마련해 주셔서 거기서 연습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후원하시는 어떤 분들의 손길이 있어서 악기들을 이렇게 후원해 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네. 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밴드 결성해서 멤버들과 함께 연주하면서 음악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힘이 뭐 좀 솟는지 또 어떤 힐링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도 네. 궁금하네요. 이제 각자가 만나서 새로운 분들을 만나서 서로 의견 충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감정도 그냥 울그락불그락 하시죠. 막 힘자랑 하시죠. 네. 누구는 너무 말이 없어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소리 지르게 되죠. 처음 보는 분들이고 다. 네. 네. 그러니까 서로가 낯설고 이제 같이 한 장소에 모여서 네. 연습을 합시다. 그러면은 네. 조금 이따 합시다. 네. 반대하는 분이 계시고. 어떻게 조절해요? 어떻게 조정하나요? 그러게요. 굉장히 힘들었지만 네. 많이 대화를 했습니다. 네. 많이 대화를 하면서 저 사람의 이 사람의 서로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또 다스리는 것을 조금씩 나누다 보니까 네. 자기들의 아픔이 상대방의 아픔하고 공통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이해하게 되네요. 그렇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눈물까지 서로 네. 이렇게 보이면서 네. 앞으로 잘하자. 네네. 네, 힘내자. 이렇게 나이 연령대가 좀 서로 차이가 있기도 하고 예. 비슷한 나이도 있지만 그런 것을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네. 더 잘하자, 힘내자 말씀해 주시네요. 네. 정말 힘내시고요. 네. 네, 많은 분들이 더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봄날 밴드의 리더 이동진 씨였습니다. 요정 씨, 어떤 보험 드셨어요? 전 MG 새마을금고보험이죠. 짝짝짝 발짝 행복한 보험. 짝짝짝 바짝 가까운 보험. 짝짝짝 깜짝 놀라운 보험. 한국인의 행복 단짝.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보험.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2014년 새로운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됩니다. 거래하던 은행, 카드, 보험 등의 기존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세요. 인터넷에서 KT 주소 변경 서비스를 검색하시면 무료로 한 번에 새 주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KT 주소 변경 서비스. 안전행정부와 KT가 함께합니다.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네, 오늘 시사 퀴즈는요. 군대 내 이 부서는 군사와 방위 산업의 기밀 유출 방지 그리고 간첩 색출과 테러 방지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곳인데 세 글자입니다. 보기 있습니다. 1번 보안사, 2번 통신사, 3번 기무사, 4번 살모사.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는 YTN 라디오 앱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영화 티켓도 마련했습니다. 20쌍이네요. 20쌍을 선정해서 11월 28일 개봉하는 음악 다큐멘터리 영화 안녕 오케스트라 시사회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13일 수요일 저녁 8시 대한극장입니다. 주요 뉴스 들으시고요. 저는 3라운드에 찾아뵙겠습니다.